이 땅 개발된다고 해서 샀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의 도전일기입니다. 이 채널은 시니어와 함께 공인중개사와 행정사 도전, 그리고 토지와 경매 이야기를 차분하게 실전 중심으로 풀어가는 공간입니다. 먼저 이 영상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직접 만든 자료를 화면에 삽입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토지의 지목도 모르고 산 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토지 투자에서 지목 다음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바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는 토지가 왜 안 오르는지, 왜 개발이 안 되는지, 왜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대로인지,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토지를 전혀 모르던 시절 직접 실패했던 실제 사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용도지역 용도지구가 중요한가? 토지를 잘 모르는 분들은 지목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 대지면 집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지목은 현재 상태이고 용도지역 용도지구는 이 땅의 미래 가능성입니다. 아무리 지목이 좋아도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 막히면 건축 불가, 개발 제한, 매각도 어려워집니다. 용도지역, 토지의 운명을 가르는 기준. 토지를 공부하다 보면 이 땅은 개발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답은 단순합니다. 용도지역을 보면 70%는 답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토지는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나뉩니다.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개발 가능한 땅입니다. 아파트, 상가, 공장, 오피스텔 등 건축과 활용이 비교적 자유롭고 인허가도 예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환금성이 좋고 투자 결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대신 가격이 이미 많이 올라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쉽게 말해 안정적이지만 싸지는 않은 땅입니다. 초보 투자자나 단기 투자 성향이라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지역이기도 합니다. 관리지역,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토지 투자의 핵심 구간이 바로 이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은 도시지역도 아니고 농림지역도 아닌 말 그대로 중간지대입니다. 그래서 같은 관리지역이라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획관리지역, 건축 가능성이 높고 토지 투자의 꽃이라 불립니다. 생산관리지역, 제한적 개발 가능, 농업 소규모 활용 위주. 보전관리지역, 개발보다는 보전이 우선. 이름만 보고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문제는 겉으로 보면 다 관리지역인데 실제로는 건축 가능 여부, 건폐율, 용적률, 인허가 난이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관리지역 투자는 지목보다 먼저, 위치보다 먼저 관리지역의 세부 구분을 봐야 합니다.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 지역은 개발 목적 투자에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농림지역은 농업과 임업보호가 우선이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말 그대로 환경보전이 목적입니다. 건축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아주 제한적이고 인허가 역시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단기 수익, 개발 차익을 기대한 투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지역은 장기 보유 목적이거나 실사용 목적이 아니라면 접근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토지 투자에서 관리지역이냐 아니냐는 아주 큰 분기점입니다. 같은 땅처럼 보여도 도시지역이냐, 계획관리냐, 농림지역이냐에 따라 10년, 20년 뒤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토지를 볼 때는 가격보다 먼저, 위치보다 먼저 용도지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지구, 진짜 함정은 여기 있습니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위에 더 씌워지는 추가 규제입니다. 대표적인 것만 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농업진흥구역, 자연취락지구, 경관지구, 보호지구 등. 문제는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이는데 이 용도지구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땅이 된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례, 제가 처음으로 크게 실패한 토지 투자입니다. 제가 29년 전 토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시 회사 선배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한 친구가 부동산 전문가인데 서울 근교에 개발 호재 있는 좋은 땅이 있대. 그리고 우리 셋이 같이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았고 그래서 꽤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를 믿었고 서울 근교 개발 호재라는 말에 결국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그 땅 이랬습니다. 나중에 하나씩 알게 된 사실입니다. 개발 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농로를 한참 들어가야 하는 위치, 진입도로도 불분명, 그리고 지분 투자. 지금 생각하면 그야말로 총체적인 악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는 용도지역, 용도지구가 뭔지도 몰랐고 지분 소유는 들어본 적도 없었고 선배가 한다니까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10년이 지났습니다. 개발 없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 땅은 팔기도 어렵고 활용도 안 되고 자금만 묶어두는 땅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크게 실패한 첫 토지 투자였습니다. 그래도 토지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사기만 당하지 않고 등기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가격은 아주 조금씩이라도 오릅니다. 주식처럼 휴지 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느리고 답답하지만 공부를 하면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는 투자입니다. 이 사례의 교훈. 이 실패에서 얻은 교훈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개발 호재는 말이 아니라 계획으로 봐야 한다. 도시계획,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가능성. 둘째, 용도지역보다 용도지구가 더 무섭다. 농업진흥구역, 개발제한구역, 사실상 손 놓고 기다리는 땅입니다. 셋째, 토지는 함께 산다는 말이 더 위험하다. 특히 지분 투자는 출구 전략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지분 투자는 향후 영상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시니어 토지 투자에서 고려사항. 시니어에게 토지는 단기간 큰 수익보다는 사고 없는 투자, 관리 가능한 투자, 이해 가능한 투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 순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한 줄이라도 이해되지 않으면 그 땅은 사지 마시라고요. 오늘의 핵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토지는 좋아 보이는 땅이 아니라 허락된 땅을 사는 것입니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모르고 산 땅은 10년, 20년을 묶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토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로편을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